특히 음식 중에 진짜 해산물은 정말 다양하게 약간 먹기 전에는 에이 내가 그런 수만 분의 1의 확률에 걸리겠어? 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좀 유별나게 매력을 느끼는 것들이 좀 더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다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넓고 깊은 지식의 바다를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안젤리나 다닐로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시간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간다고 하는데 저... 그 시간을 또 한국에서 그 시간은 네. K-드라마. 아. 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미국 유학을 한번 갔었는데 저도 한 6년 공부했거든요. 6년이요? 그런데 진짜 언어, 그다음에 문화, 음식, 특히 음식, 각 나라마다 음식의 문화가 정말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 적응은 아무리 언어를 능숙하게 하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음식 중에 진짜 해산물은 정말 다양하게 한국에 와본 그 거의 모든 제 외국에서 온 지인들이 야 당신들 어떻게 이런 해산물도 먹느냐 정말 다양하게 먹는데 놀랐는데요. 한국에 처음에 와서 드셔보셨던 해산물 중에 제일 신기했던 거 혹은 놀라웠던 거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몇 년 전에 그 이제 북어 먹은 모임이었는데 보거? 보고. 러시아에서는 보거를 먹는다 이런 게 없죠. 없죠. 저희 아마 아버지도 모르실 거예요. 아빠한테 하면 제가 보고 먹었어요. 언제 왜 그랬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위험한. 삶이 힘드니 왜 이러니? 그러니까요. 네. 보거와 관련된 기록들이나 이런 거 보면 특히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문화에서 많이 먹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보거가 선사시대 조개무덤에서도 보거뼈 나왔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정말 오래전부터 먹었구나. 네, 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맞아, 저기 무덤. 근데 저도 가끔 보거집에 갑니다. 네, 복집이라고 하죠. 이제 복집이라고 하는데 복집. 보거가 굉장히 맛있었는지 왜 그 과거 기록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 송나라의 소동파라고 하는 유명한 그 문인은 목숨과 맞바꿔도 좋을 진미 그런 정말 엄청난 진미다. 정말 맛있다는 그 정도 음식이다. 맛있는 네, 얘기를 한다는 생선이었구나. 거죠. 일본에 가니까 일본 그 지인들이 보고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큰일 그쵸.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제 죽으면 들어가는 관 짜놓고 옆에서 먹어라 라고 해서 아예 관요리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정말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게요. 교수님, 이제 죽을 수 있는 음식인데 사람들이 이런 거 왜 이제 먹는지도 궁금합니다. 인간이 무언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좀 유별나게 매력을 느끼는 것들이 좀 더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함에 오히려 동기가 올라가고 불확실한 거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두 개의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A는 $2 받을 확률이 50%, 그 다음에 $1 받을 확률이 50%. 게임 A는 $2 받을 확률과 $1 받을 확률이 각각 50%씩 있는 거죠. 근데 게임 B는 그냥 $2 받을 확률이 100%. 네. 그러니까 이제 게임 A는 $2, $1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뭐가 일어날지 불확실하죠. 재밌는 네, 게임. 그렇죠. 그런데 게임 B는 그냥 $2 그냥 확실하게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미션을 마치면 그 돈을 받느냐? 두 게임 모두 물 1.4리터 정해진 시간에 마시면 $2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 B는 그 1.4리터 다 마시면 그냥 무조건 $2 받죠. 근데 게임 A에 참가한 사람은 그거 다 마시면 동전 던지기를 한번 해요. 그쵸. $1, $2. 그쵸. 그쵸.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A와 B 중에 어떤 게임을 할 때 더 물을 열심히 마실까? 한번 그쵸. 생각해 보세요. 저였으면 저는 아마 그 정확하지 않은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의외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의외로 게임 A에 참가한 사람들의 거의 70%가 이 1.4리터 다 마시는 걸 했어요. 근데 게임 B는 40% 초반에서 멈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뭐가 나올지 궁금해 막 이러면서 마시면서 그거를 즐기더라는 거죠. 감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실험 결과로도 나오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좀 즐기고 The 과정도 journey. 재밌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그쵸.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약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들은 그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쫄깃함,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간이 쪼그라드는 느낌, 뭐 이런 것에서부터 살짝 두려움, 설레임, 호기심 막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결과가 뻔한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결과가 약간은 불확실한 것들에 의해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 불확실함이 이렇게 희열이나 아니면 흥미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자극하는데, 그래서 약간 위험한 음식들, 약간 위험함을 내포하는 음식들은 오히려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맞아요.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보고 먹을 때 위험을 생각하다가도 먹을 때는 생각을 못해요. 약간 먹기 전에는 에이 내가 그런 수만 분의 1의 확률에 걸리겠어? 라고 하는데, 저는 보고가 얼마나 재미냐면 스릴 넘치며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안심하게까지도 만들어주는 뭐 이렇게 독특한 음식이 다 있나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이랑 또 합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독특한 음식이네요. 음식은 맛만 있는 거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한편에 약간 얘기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이라 또 재미있죠, 저한테는. 네. 한국에 오신 지가 그러니까 좀 되신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지금 8년 됐어요. 8년. 제가 처음으로는 2016년 여름에 처음 왔었어요. 제 주위에도 이제 한국 생활을 몇 년 이상 하고 계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젤리나 씨는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나요, 한국에? 운명이죠. 운명? 오, 운명. 그 사실은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한식을 먹는 사진 인스타 올린 다음에 이메일 받았어요. 이제 기억나요, 저. 여러 가지 네, 이메일을 네, 네, 받았는데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하셔서 이런 이메일이 왔었어요. 혹시 이렇게 한국에 여름에 오셔서 같이 찍을 관심 있으신지. 그때 제가 이거 진짜인 줄 모르고 약간 뭐지? 뭐 스팸인가? 약간 아니면 스팸인가? 네, 약간 네, 좀 네, 네. 근데 사실은 너무 가보고 싶은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진짜 생각 없이 바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으면 20살 때 난 지금 안방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불 뒤집어 쓰고 TV 보는 걸 제일 좋아할 텐데, 인간만큼 익숙함을 좋아하면서도 빠져나오려고 하는 존재가 없다고 하잖아요. 인간만큼 이게 늘 익숙하고 늘 원숙하고 늘 능숙하게 살아가? 그럼 재미없어. 그래서 안젤리나 씨도 저도 그렇고 늘 새로운 바다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도전 사실 잘못하다가 사실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좌절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뭐 때로는 정말 소중한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안젤리나 씨 보험 들으신 거 있어요? 보험? 아마 그 한국에 내는 그거 의료보험. 의료보험. 중요하죠. 되게 그쵸. 중요하지. 네. 건강보험. 네, 건강보험. 그럼요. 되게 재밌는 건 이 바다를 동경하고 도전했던 분들의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저 먼 곳까지 배를 타고 와서 뭔가를 가져오는데, 이게 뭐 폭풍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배가 사라지거나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 손해가 있을 때 잠깐만, 그러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죠. 그 손해를 너무 크게 느끼면.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그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손실이 일어나도 내가 좀 메워줄게. 다시 한번 해봐. 이제 그래서 안심하고 좀 많이 출항시키고 배를. 이런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새로운 유형의 뭔가를 또 파생해서 많이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인간의 성장과 인류의 어떤 근본적인 힘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왜 우리가 불확실한 것에 도전한다는 것에 항상 바다라는 표현을 쓰는가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왜 예전에는 왜 바다 끝에는 뭐가 있으면 낭떠러지야 그쵸.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왜 고대 시절의 생각들 있잖아요.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한번 비유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어느 문화나 쓰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안젤리나 씨가 이런 불확실한 것에 대한 매력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어요. 20살에 한국을 오실 생각을 했고, 아니 어떻게 그런 그 한국행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그냥 이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정말 너무 벌써 저한테 되게 행복한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발견이 되고 너무 가보고 싶은 나라 되었어요. 포항에 도착하자마자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아무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 언어를 또 몰랐고, 제가 약간 여기 어디지? 무슨 뭔가 다른 세상으로 온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 모든 경험들이 다 새로운 경험들이었어요. 그 경험들은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한국에서의 경험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본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운동선수, 테니스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하다가 지금 보면 이제 씨름이지만 몸매가 아닙니다. 네. 테니스 선수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하다가 운동을 이제 고등학교 때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들어갔죠.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망대해 같은 막 이런 엄청나게 큰 공간처럼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그 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친구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서도 한번 뭔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야, 나는 이 불확실함에 한번 나를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교실이라는 바다로 망망대해로 뛰어들었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바다에 뛰어든다. 저한테 한국은 뭐 그냥 늘 있어 살던 곳이지만 안젤리나 씨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20살 때 처음 오셨을 때 한국이라는 바다에 한번 첨벙하고 빠져보신 거고. 그쵸? 와. 네네. 저도 사실은 그 이제 도전하는 것에 이렇게 두려움이나 고비는 없는 편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옆에서 볼 때 그래서 감탄을 하게 돼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사실 저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뇌를 만들면 그게 나의 현실로 되는 거죠. 그런데 저랑 이제 달리 실패에 대한 좀 두려움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안젤리나 씨와는 좀 다르게. 네. 친구를 위한 이제 좀 위로하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좀 위로해주면 그게 만약에 5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친구가 있다면 괜찮아, 뭐 그런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요거를 제대로 하면 지난번에 손해봤던 500만 원을 네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난 실패에서 잃은 게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다음 도전에서 그걸 만회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전의 메시지를 만들어내 보면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라고 힘을 내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 요즘 심리학 연구에서 많이 또 발견되고 있죠. 참 재밌네요. 안젤리나 씨와 지금 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네. 너무 바다와 인생과 이야기 참 멀지 않아요. 좀 비슷한 점이 더 많고 공부할 곳이 더 많고 바다에게. 바다와 인생. 뭐 오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한국이라는 바다에서 지금 7년, 8년 계속해서 이제 항해를 하고 계신 안젤리나 씨와 함께 오늘 재밌는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